여러분 반갑습니다. 짱구 박사입니다. 다들 오늘 시장 대응 잘 하셨습니까? 어느덧 5월도 마지막이 되었습니다. 오늘부로 해서 5월 마지막 거래일이 마감이 되었었는데요. 5월 같은 경우에는 뭐 이런저런 연휴도 많아서 뭐 참 중간중간에 휴식할 수 있는 시간도 참 많았던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 시간이 굉장히 또 빨리 흘러간 것 같습니다. 오늘도 5월도 끝나고 내일부터 또 새로운 달이 시작이 되는데요. 5월 한 달 다들 수고 많으셨고요. 뭐 4월 중순부터 시작된 코스닥의 이 하락 파동 속에 5월 중순까지는 또 굉장히 또 시장의 하락의 폭이 깊었죠. 그 과정에서 또 손실을 보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그러한 위기를 또 극복해서 그런 구간에 물량을 모아 일정 부분 수익을 실현하시는 분들도 계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어찌되었건 잘된 점은 여러분들 좀 더 갈고 닦아서 더 날카로운 스피릿으로 만들었으면 좋겠고, 또 부족한 점이 있다면 그런 점을 보완을 해서 철저하게 다음 달부터는 반복되는 실수를 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5월에 마감이 되셨으면 합니다. 주식을 하면서 저도 느끼는 거지만요, 이 주식시장이라는 게 그래요. 이 잘못된 점을 고쳐가는 하나의 머니게임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매번 이제 우리가 이론으로 아는 거와 실전과는 철저하게 다른데, 이 이론으로는 그러지 말아야 되는 거를 알면서도 사실은 몸이, 그리고 머리가, 그리고 우리의 손이 그걸 따라주지 않습니다. 그거는 어쩔 수 없이 경험적인 측면에서 많이 경험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로 인해 발생하는 부분인데요. 그런 부분을 초반에는 소액으로 철저하게 검증을 하시면서 자기만의 기준점을 만들어 가시고, 자기가 잘하는 매매, 잘할 수 있는 거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춰서 잘하는 거를 좀 더 잘할 수 있게, 그리고 내가 안 되는 거는 철저하게 배제를 해서 안 하는 전략으로 가는 것도 오히려 하나의 반복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참 주식이라는 게 참 매매법에 있어서 무궁무진하게 많다 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러나 그런 것들은 다 돌고 돌아서 얼마나 종목 선정을 잘 했는지에 귀결이 됩니다. 아무리 좋은 방법, 아무리 좋은 기법이라도 종목 선정에 실패를 하게 된다면 그거는 무용지물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종목 선정, 종목의 옥을 가리는 거에 대해서 부단히 노력을 하시면 6월 달에는 아주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시장 매우 긍정적이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5월의 시장 제 생각보다 하락의 폭이 조금 얕아서 원하는 종목군들의 이 비중을 꽉꽉 채우지는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시장이 좀 눌러준다면 지속해서 주식을 사서 모아가는 전략이 저는 맞을 것 같습니다. 경기 침체가 온들 뭐가 온들 시장은 턴어라운드를 하고 있고, 이미 방향은 바뀌어 있고, 금리 동결이라는 이 시계추는 이미 움직이고 있다라는 생각 속에서 불확실성이 거치고 금리가 동결되고 그 이후 금리가 인하되는 그 순간까지는 증시는 달려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시장을 보시면 되겠죠. 자, 6월 1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반도체는 여전히 꺾이지 않았다 라고 보여집니다. 또한 2차전지도 아주 강한 흐름이겠죠. 시장 조정 시 여전히 매수 관점에서 미국의 부채 한도 협상 표결 이후 만약에 빠진다면 개인적으로는 매우 좋은 기회의 시장이 지속될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합니다. 오늘 시장 보면은 어제 미증시가 특히 이제 이 미국 프리장에서 엔비디아가 4조 달러를 돌파하면서 장중 거의 6~7% 가까이 온 상승을 보였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부분을 대부분 반납을 하면서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던 종목군들의 차익 매물이 좀 어제 미국 증시에서는 나왔었는데요. 뭐 여러 가지 관점에서 볼 수 있겠죠. 뭐 당연히 많이 올랐으니까 그럴 수도 있는 것이고, 또한 부채 한도 표결을 앞두고 그런 부분에서 단기 불확실성에 대한 차익 매물이 나왔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미국도 한국도 월말 리밸런싱이 이루어지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도 마찬가지로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간 종목군들을 좀 덜어내고 또 움직이는 그런 모습이라, 아마 오늘 하루 정도 변동성 이후에는 그런 부분이 정상화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부채 한도 협상 잘 되건 못 되건 이미 다 알려진 내용입니다. 부채 한도는 어차피 협상이 될 것이다, 타결이 될 것이다 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고 시장을 바라봤잖아요. 그렇다면은 이게 협상이 돼도 이거는 다 아는 호재이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전혀 호재로 반영을 안 합니다. 안 빠지면 다행입니다, 제가 봤을 때. 근데
빠져주는 게 저는 오히려 좀 더 편하게 좀 주식을 좀 주워 담고 싶은데 좀 편하지 않게 주식을 담아야 되니 이게 좀 부담 정도 개인적으로 느껴지는 것 같고요. 이것만 아니면 뭐 큰 상관이 없을 텐데 말이죠. 자, 오늘 시장 보면 코스피가 일정 부분 빠지고 코스닥은 좀 올랐는데 특히 코스닥 150 섹터가 많이 올랐습니다. 그 여타 뭐 아시아 증시라든지 뭐 니케이 마이너스 1.4%가 빠지는 가운데 홍콩 항생이 마이너스 2%가 빠지는 가운데 코스닥이 올랐다라는 것 자체로도 대단한 부분인 것 같아요. 완전히 전 세계가 서로 잘 안 맞습니다. 예, 최근 니케이 보면은 천정부지로 올라가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계속 바닥 찍고 더 떨어지고 있고 한국 같은 경우에도 뭐 반도체 필두로 뭐 코스피는 단기 박스권을 돌파하는 흐름이 나오고 아무튼 서로 간에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각각의 이 섹터의 흐름과 동향을 보면서 그냥 움직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모두가 함께 움직이는 그런 흐름은 잘 안 나온다 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가 좀 조정을 받을 구간에 놓여 있었기 때문에 또한 간밤에 테슬라의 강세 속에서 오늘 2차전지의 강세가 일부 예정이 되어 있었던 하루였습니다. 그런 가운데 뭐 에코프로라든지 양극재 업체 필두로 강세를 보였었고 뭐 그 외 뭐 엔캠이라든지 리튬 관련 종목군들도 소폭 올라주면서 2차전지가 사실 오늘의 이 코스닥 시장은 전부 다 끌어올리는 흐름에서 마무리가 좀 되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의 선물 매도가 좀 이어지는데 현물 매수는 여전히 강한 상태에서 진행이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뭐 약간의 가격 조정 정도 진행이 되겠거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가격 조정이 좀 세게 들어와 주기를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다면은 대장 종목 위주로 재편입을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래서 지수적으로 뭐 제가 볼 때는 특별한 부분은 없다 생각이 듭니다. 최근 엔비디아 반도체 섹터의 강세와 더불어 AI 섹터 전반의 훈풍이 미국 시장에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전일까지도요, 미 증시는 이러한 흐름이 지속되었으나 최근 상승에 따른 부담감이 시장에 일부 작용하면서 일부 종목에서는 차익 매물도 출회되는 모습을 보였고 아마도 오늘 밤 있을 푸치한도 협상 표결 결과를 긍정적이던 부정적이던 시장에서 그리 좋게 반응하지 않을 것으로 보는 시각이 좀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도 듭니다. 전일 미증시만 놓고 본다면요, 엔비디아가 추가 상승을 하고 그리고 C3 AI죠 33%나 폭등을 하면서 엔비디아 하드웨어에서 출발한 부분에서 마벨 테크놀로지의 팹리스 설계로 33% 그리고 AI 소프트웨어로 가기는 했는데 일단 6월 1일 CSAI의 실적이 잘 나와준다면야 소프트웨어 쪽에서 한 번 더 쳐주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답니다. 일단 결과를 봐야 되겠지만요. 그리고 최근 빅테크 강세 중 전일 휴식에 테슬라의 강세가 국내 증시 또한 동일하게 적응하면서 최근 강세를 보인 반도체의 일부 차익 매물 속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쉬는 모습을 보여 주었는데요. 대형주의 추세가 만들어지면 결코 그냥 죽지 않습니다. 즉 아직 살아있다라고 보면 되고 눌러줘야 우리에게도 다시금 기회가 올 것이다 라는 마음으로 대응하면 깔끔하겠다라고 보여지네요. 시장을 움직이는 추측은 무엇일까요? 먼 미래를 보고, 먼 미래는 개인적으로 진짜 모르겠지만 올해를 놓고 그리고 5월을 놓고 본다면 2차 전지와 반도체일 것입니다. 그리고 엔터도 일부 자리를 하고 있겠죠. 그런 부분에서 현재까지의 주도 섹터가 되는 것이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그리고 LG에너지 솔루션은 등대와도 같기 때문에 그 거인의 어깨에 올라타 방향을 맞추며 항해를 해야 됩니다. 그게 저는 주식이라고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반도체 AI 이슈도 있을 것이지만 지금은 감산과 엔비디아의 효과가 되는 것이고 6월에서 한 7월 중에 DDR5 가격 인상 가능성이 현재 시장에서 대두되고 있답니다. 그 관점에서 본다면 대장주만 보면 되겠죠. 어중이 떠중이 장중 보던지 이슈 있을 때 보던지 하겠지만 이번 파동에서 수급이 세게 들어온 종목군들 잘 추스려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보기엔 몇 놈 있습니다. 아주 세게 빡세게 그리고 매일 계속 지속적으로 돈이 들어오고 있는 종목군들이 몇몇 있습니다. 그 친구들을 봐야 됩니다. 그리고 2차전지 양극재 핵심과 4대 소재 내 종목 그리고 7, 8월 되면 중국은 이 폭염에 의해서 이 양쯔강의 수위가 또 다시 내려가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이네요. 작년
8월 23일 어떤 일이 있었냐? 그 지역의 공장들이 셧다운이 발생을 합니다. 그 지역에는 중국에 대략 40% 이상의 리튬 공장들이 존재를 하게 하는데요. 그런 공장들이 셧다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말 안 해도 여러분들은 아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투자 아이디어를 짜보시면 어렵지 않을 거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오늘 장을 보면요. 코스피는 계단식 하락, 그건 삼성과 SK하이닉스의 조정이기 때문이고, 그리고 코스닥은 상승, 이건 2차 전지에 수급이 들어와서 올렸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뭐 IT 반도체가 열심히 달리는 날에도 불구하고 막 지수는 빠졌죠. 그거는 지수에 대한 영향력은 이 2차 전지만 독보적으로 가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다라고 보여주고, 지수가 올라갈 때는 이런 부분을 체크를 하고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네요. 말 그대로 오늘은 시총 상위 종목군들만 움직이는데 월말 리밸런싱 한다고 거래대금이 장중에 확 줄어들어 약간은 조금 답답함을 느꼈을 것이다 생각이 듭니다. 이럴 때는요, 기다리면서 천천히, 그리고 내동매매를 줄 수 있게 장중 뭐 노래도 듣고 책도 보고 공부도 하면서 원하는 자리 오면 사고, 아니면 말고에 제가 볼 때는 강단이 필요합니다. 돌파는 돌파의 자리가 있고, 그러한 자리를 넘어가거나 깨거나 하면 의미 있는 구간까지는 다 기다려야 된다. 즉 주식의 한 키워드는 바로 기다림의 미학인 것이다 라는 생각이 많이 드네요. 오늘 밤 미국의 부채 한도 이슈로 개인적으로는 급락이 좀 나와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국내 증시가 급락을 크게 할 것이냐? 저는 그거는 결코 아니라고 봅니다. 대신 우리가 살 수 있는 종목의 폭이 넓어지게 되기 때문에 좀 급락이 나와야 좀 종목을 살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게 이제 매매하기가 사실은 더 편하죠. 최근 들어 뭐 시가부터 갭을 들어버리고 시가부터 갭을 들어보고 하면은 사실은 종배해서 먹기는 좋은데, 또 정배를 종가 매수를 막 하기도 어찌 보면은 이 불안의 등부 등에 타서 막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쉽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개파락이 나오면 더 좋겠다라는 생각도 많이 들고요. 자, 반도체 계속 봐야 됩니다. 예, 반도체 계속 봐야 되고요. 어제 이제 언급했던 아이크래프트, 뭐 엔비디아 사후 유통 관리 굉장히 좀 강했고요. 뭐 이수페타시스 두말할 필요 없겠다.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아직 꺾이지 않았다. 그리고 2차 전지는 핵심만 보면 된다. 강원에너지, 리튬 뭐 이 정도 선에서만 보면 된다. 뭐 여기 LNF, 에코프로, BM도 넣어야 되겠죠. 오늘 전기차 충전 이슈가 좀 나왔는데요. 개인적으로 이 기사가 뭐 그렇게 대단한 기사인가 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조금, 네, 내일도 아마 시가 갭 뜨면은 다 죽어버릴 이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항상 시가가 높게 뜨면 조심해서 종목을 바라봐야 되고요. 중국, 한국 간의 이슈가 여전히 좀 답답한 모습인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 오늘도 해지는 곡물에서 좀 차지했는데 매일같이 해지와 지수와 흐름이 반복되고 있다라고 보여주고, 여기는 없지만 이수화학이 이 분할 후 재상장을 했었는데 어제 OCI는 둘 다 급락이고 오늘의 이수화학 시리즈는 둘 다 급등을 했습니다. 이수 계열이 오늘 좀 셌죠. 이수 페타시스, 이수 화학, 이수 스페셜, 이수앱 지수까지 뭐 그런 부분에서 이수도 좀 당겼을 수도 있고요. 자, 아무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뭐 내일은 이제 뭐 곡물 관련해서 보고 사이트 수출 금지가 인도네시아에서 있는데 이건 이미 다 시간 외에 반영했을 것 같고요. 6월 달에는 이 제약바이오 일정이 좀 있습니다. 아스코도 있고 바이오 USA도 있는데요. 일단 제약바이오 반등이 좀 나오는지, 오늘 알테오젠이 일단은 반등의 축포를 좀 터트렸는데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찌 됐든 제약바이오 섹터는 종목을 좀 들고 있어야 되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약바이오 종목 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간 외 보면 대부분이 2차 전지, 아니 전기차 충전이죠. 디스플레이텍, 유라테크, 휴맥스, 아모센스, 동양 EMP, 에스트래픽 뭐 이렇게 있는데, 아비코는 뭐 시간에 뭐 왜 올랐을까요? 그냥 누가 사서 올라간 것 같은데 의미 없이 내일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디램 가격 올린다라는 기사가 장 막판에 좀
4시 정도에 나왔었는데 오늘 나온 내용인데요. 인상을 시도하겠다. 근데 이거 그냥 단순하게 시간에 올라간 거다 정도 봐야 될 것 같네요. 자, 종목군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삼성전자 추세가 아주 좋습니다. 갭을 들고 갭이 3번 나왔기 때문에 이 갭 메우기 성격의 하락이 좀 나와주면 좋을 것 같고요. 쉽게 깨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 5일선을 타고 가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강하다라고 보여주고, 조정이 나온다면 뭐 첫 자리 정도 계속 지켜보면은 해볼만 할 것 같습니다. SK하이닉스도요, 어제까지 해서 단기적으로 SK하이닉스도 20%가 넘게 올랐기 때문에 당연한 조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박스권을 돌파한 구간들 잘 지켜보시면 저는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제가 바라보는 관점에서 눌림목 구간은 딱 정해져 있습니다. 저도 그 자리에서 아마 매매를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덤빌 생각이고요. 어제 강했던 LG전자 오늘 좀 소폭 조정인데, 이 친구도 박스를 일단 뚫어놨잖아요. 대형주가 박스를 뚫어놨기 때문에 내일 정도 그 박스권에 도달하는지 보면서 매매를 할지 말지 한번 봐볼 계획이고요. 일단 20만원이 박스권이기 때문에 그 언저리에서 서로 간에 합의가 일어나겠죠. 그냥 죽기야 하겠습니까? 오늘은 LG에너지 솔루션이 수급이 매우 좋았습니다. 최근에 외국계 매수세가 좀 강한 가운데 오늘 외국계 창구에서 한 1000억 정도 들어오면서 일단은 트라이를 하고 있는데요. 완벽하게 돌파된 건 아니기 때문에 박스권으로 움직이지 않을까, 일단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이 자리에서 막히게 된다면 또 박스권 흐름에서 또 움직이는 모습이 그려질 거기 때문에 그런 전략에서 종목을 보시면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고, LG에너지 솔루션 그 외에 대형주는 뭐 이 정도 선에서 봐야 될 것 같고, 최근 이상하게 한진칼 우가 어제 오늘 매우 좀 셌었는데요. 아직까지는 명확하게 경영권 분쟁이다 라고 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좀 지켜는 봐야 될 것 같아요. 예의주시 하고 좀 봐야 될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자, 반도체 보죠. 이수페타시스, 네, 오늘 첫 음봉이 나온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첫 개파락이 나왔기 때문에 첫 개파락에 뭐 강하게 수급이 붙으면서 장중 14%까지 강한 상승이 좀 나왔습니다. 오늘 이거는 돌파를 좀 했어야 되는데 돌파를 하지 못해서 좀 아쉬웠고요. 이런 자리들 매매를 좀 안 했네요. 이수페타시스 자체를 매매를 좀 안 해서 좀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이 상승 구간에 좀 매매를 했었는데 이렇게 튈 때 좀 매매를 좀 못한 것 같고요. 일단 이수는 이 전체 이번 파동에서 대장급이기 때문에 많이 밀린다면 뭐 5일선을 살짝 이탈한 자리라든지 뭐 이런 구간들 자리를 한번 놀아보면 될 것 같고, 아비코전자 또한 오늘 의미 있는 자리까지 좀 빠졌다가 저 아침에 이렇게 빠진 줄도 몰랐네요. 아침에 뭐 마이너스 3%가 빠지면서 이 돌파를 시켰던 자리에서 정확히 지지를 받고 장중에 올랐기 때문에 저점 대비해서는 이 종목도 11% 가까이 좀 상승이 나왔습니다. 추세를 지키고 가고 있고, 만약 DDR5 가격이 인상이 된다면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 가장 많은 수밖에 없는 종목이 아비코전자가 될 거라고 보여지고요. HPSP 라는 종목, 최근에 수급은 괜찮습니다. 그래서 뭐 지켜보고 있는 종목인데, 뭐 IT 반도체는 오늘 이것만 좀 돌파로 잠깐 봤네요. 이것만 좀 돌파로 봐서 뭐 짧게 뭐 1점 몇 프로 정도 틱틱이 정도 하고 이 종목은 좀 마무리를 저었는데요. 기다리다가 돌파 보고 수급이 오늘 한 180억 정도 프로그램이 좀 들어왔는데, 전체적으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좀 밀리는 모습인지라 추가적으로 이 종목을 끌고 가기에는 부담은 되겠구나 라는 생각에 좀 짧게 매도를 치고 나오게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리고 뭐 추가적으로 종목을 본다면 나중에 동진세미캠이라든지 SN, S텍 정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2차전지 에코프로부터 보죠. 테슬라의 강세 속에서 최근에 바닥을 잡고 또 반등이 좀 나왔는데요. 에코프로도 어제도 라인이 좀 괜찮았는데, 이런 라인들 주가가 빠질 때 의미 있는 라인들에서 지속적으로 반등이 나온다. 오늘은 방향을 좀 바꿔놓은 흐름이라
방향을 바꿔놓은 흐름이라 괜찮은 모습이다. 일단은 2차 전지는 어찌됐든 계좌에 한두 종목은 있어야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저도 종목군들을 좀 추가로 편입하고 싶은데 종목이 생각처럼 잘 안 들어와서 가지고 있는 물량으로 일단은 대응을 하고 있고요. 엔캠도 잘 갑니다. 뭐 일단 75,000원에서 8만원 사이에서 이제 분할 매도를 좀 계획을 좀 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매수는요, 이런 데서 매수는 이제 여러 계좌가 들어가 있어서 여기서 이제 매수가 마지막으로 돼서, 그리고 다른 계좌 뭐 해가지고 평단은 65,000원 살짝 아래 정도 설정이 되어 있고요. 다른 쪽은 63,000원 정도 평단을 가지고 좀 보고 있는데, 좀 올라온다면 윗구간에서 잘 매도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장기적으로 저는 이 종목이 참 좋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네요. 자, 그리고 오늘 장 초반에 지수가 매우 셌는데 동시에 이 한중 이슈로 인한 부분이 좀 부각이 약간 됐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삼화전자가 오늘 아침에 좀 튀었었는데요. 그래서 돌파할 때 뭐 추격 매수가 좀 돼가지고 뭐 짧게 한 2% 정도 매도를 하고 좀 나왔었고, 그 이후에는 저는 오늘 해지 쪽을 생각보다 많이 매매를 했던 것 같아요. 특히 이제 한탑이라는 종목을 오늘 매매를 좀 했었는데, 그 전에는 이제 뭐 계속 매매를 안 하다가 이렇게 매매를 좀 했습니다. 뭐 기준이라는 게 이제 하는데요. 제가 항상 똑같은 매매를 한다라는 거, 그리고 우리 회원님들에게 전달 드린 내용들이 전부 다 이런 겁니다. 뭐 이런 자리에서 들어가서 팔고 사서 팔고 여기서 사서 팔고 사서 팔고 사서 팔고, 이런 부분 사야 될 자리가 명확하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내동 매매를 안 해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저는 어쩌다 보니까 가장 주력 매매가 돼버린 게 뭐 한타 매매가 가장 주력 매매가 됐는데요. 일단 이런 곡물 쪽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밖에 미국의 C3 AI의 급등, 그리고 다가오는 이런 실적 발표들이 있죠. 그래서 셀바스 AI라든지 이런 종목군들 오늘 매매를 좀 했는데, 오전에 이제 좀 밀렸을 때 좀 잡아가지고 뭐 반등은 그렇게 크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뭐 2, 3%대 가지고 있다가 뭐 이런 구간에서는 매도를 안 했는데, 이따가 이제 올라갈 때 뭐 물량을 좀 모았다가 뭐 올라가면서 그냥 전량 매도를 여기서 해버리고요. 셀바스 헬스케어도 같이 매매를 했었는데요. 얘도 똑같습니다. 네, 매매 기준은, 제가 보는 매매 기준은 항상 변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변하지는 않고, 여기 내려온다면 여기는 당연히 매수고 매도 의견을 드렸는데, 저는 앞자리만 좀 매매를 좀 했었고요. 앞자리 돌파할 때 들어가서 올라갈 때 이렇게 매매를 하고, 이런 자리에서 다시 잡았어야 되는데 매수를 안 걸어놔서 좀 매매는 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받았어야 되는데 매매를 하지 않았고요. 자, 오늘 보면은 이수화학하고 이수스페셜이 매우 강한 흐름을 좀 보였습니다. 상장하고 나서 뭐 저는 이렇게 또 상한가를 사업회사와 지주회사가 동시에 가는 건 참 오랜만에 보는 것 같은데요. 뭐 OCI가 어제 급락을 했었죠. OCI도 오늘 동반해서 이제 언급을 했던 종목인데요. 점심시간만 아니었으면 저도 계속 매매를 이어갔을 것 같습니다. 밥 먹으러 가는 사이에 좀 급등을 하고, 뭐 종목 언급만 회원님들한테 좀 했던 종목인데요. 뭐 거의 발바닥에서 물량 사가지고 뭐 이렇게 뭐 짧게 뭐 한 5,000원 뛰기 정도 한 것 같은데, 좀 너무 아쉽더라고요. 여기서 이제 물량을 이렇게 모은 거죠. 이런 거에서 좀 사서 여기서 눌릴 때 더 사가지고 이렇게 올라올 때 팔고 그랬는데, 이건 조금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이 큰 파동을 못 먹어가지고 좀 아쉬웠던 것 같고요. OCI, 그 다음 OCI 홀딩스, 이렇게 보면 되죠. OCI의 태양광 사업은 우리나라에서 참 공매도 치기 좋습니다. 매번
피크아웃이라든지 중국의 경쟁 구도라든지 등등 온갖 이유를 갖다가 실적이 좋든 안 좋든 그냥 죽여버리는데 주가를, 지금 같은 경우에는 2차전지 소재, 반도체 소재, 케미칼 돈 되는 사업을 하고 있고 OCI 이런 부분만 떼놓고 보면 매출 1조에 영업이익 2천억짜리 회사가 된 겁니다. 그러면은 시가총액 1조는 적정하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지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충분히 봐볼 종목이다라는 생각을 저는 좀 해보네요. 오늘 OLED 관련된 종목군들 이리저리 막 상승을 하고 했는데 항상 시가 갭이 높다라고 할 때는 주의를 해야 됩니다. 오늘 피로옵틱스 같은 경우도 갭이 매우 많이 높게 떴었죠. 그래서 뭐 이런 구간은 사실 뭐 추천도 드렸었고요. 여기서 1830원의 매수 의견도 좀 드렸던 종목인데, 이런 구간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사야 될 자리, 지지와 저항의 자리, 뭐 일봉상의 이런 자리가 될 수도 있는 거고요. 18,300원 이런 자리죠. 뭐 고점들이 많았던 구간에서 여기 음봉 구간에서 뭐 잡아가지고, 대신 반등을 할 때 항상 뭐가 중요하냐, 프로그램 수급이 들어오냐 안 들어오냐. 안 들어오면은 이건 잘라내야 됩니다. 지속적으로 하락을 해 버릴 수 있습니다. 이 하락의 이 강도를 이겨낼 수 있는 호재가 나와야 되는데, 그러지 않으면 계속 빠져버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거는 우리가 꼭 매매를 하시면서 신경을 써야 되는 내용이고요. 어제 이제 아이크래프트라는 종목은 이제 시간 외로 좀 사서 좀 넘어왔는데, 개인적으로는 조금 아쉽네요. 너무 싸게 판 것 같아서. 이게 싸게 판 것도 아니죠. 뭐 이렇게 올라가면서 여기서 팔고 그 다음에 올라가서 상한가까지 간 거라, 뭐 상승률로만 따지면 저는 뭐 이 정도까지 17%까지 올라가 버릴 줄 몰랐네요. 그래서 뭐 한 12% 정도 수익을 내긴 했는데, 아무튼 대단한 흐름이 좀 나왔던 것 같고요. 뭐 그로 인해서 이제 최근에 보면 제이시언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종목군들이 좀 셌었죠. 자, 관심 종목 몇 개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수익 관점에서는 분명히 종목군들이 나뉘게 되겠죠. 수익 관점에서는 종목군들이 분명 나뉘게 되는데, 일단 T 로보틱스 이런 구간이 돌파가 되는지 내일 한번 봐야 될 것 같고요. 최근에 바이오니아 다시 좀 올라오는데 뭐 내용적으로는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7월달에 물량을 많이 늘린다, 뭐 그런 내용이고요. 이오플로어 제가 회원님들하고는 3일 연속으로 매매를 하고 있고 날마다 추천을 드리고 있는 종목인데요. 안전 마진이 매우 세다. 여기서 사서 매도, 사서 매도, 사서 여기서 매도, 여기서 매도가 된 거죠. 저희는 이렇게 매도, 이거는 100% 안전마진이 좀 확보된 종목이기 때문에 이 구간들 보시면서 매매를 해 보시면 됩니다. 뭐 불안하시면 밥값이라도 번다 생각하고 도전해 보면 충분히 매매가 가능한 종목이다 라고 보여주고요. 자, 내일 뭐 이 전기차 충전 관련된 종목군들은 제가 볼 때는 뭐 시가 갭 두고 다 죽어버릴 것 같고요. 2차전지 업종이 어떻게 가는지, 그 다음에 아비코전자 흐름 좀 지켜볼 생각이고, 이수페타시스 흐름도 좀 지켜볼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제약바이오 섹터, 지금 뭐 오늘 알테오젠이 먼저 한번 쳤는데요. 제약바이오 알테오젠이 한번 쳤는데, 제약바이오 섹터들 조만간 순환매가 저는 나올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하고 종목을 볼 예정이네요. 관심 종목군들 사실은 참 많은데 그거를 뭐 일일이 다 말씀드리는 게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릴 것 같고, 언제 한번 라이브 방송하면 또 한번 같이 공유하고 여러분들과 소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라이브 방송 가입 진행하고 있고요. 6월 말이죠. 이번 주까지 이벤트 진행하니까 그 기간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카페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다들 수고 많으셨고 여기까지 정국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